오늘 중요 사건입니다. 네. 중요 사건은 이제 제목이 이거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발생한 건데 랜섬웨어 아시죠? 랜섬웨어. 네. 컴퓨터 수리 기사 랜섬웨어 제작 및 유포 사건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기 사건이에요,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컴퓨터 수리 기사 원래 저 수리 기사 컴퓨터 망가져가지고 큰 회사 같은 데서 그 망가지고 그러면 전화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전화 받아가 거기서 수리 기사 그 배치해 줘요. 저 AS 근데 전문업체. 그놈들이 그 배치해 주는데 그 수리 기사들이 고장난 걸 수리해 줘야 되는 수리 기사들이 랜섬웨어를 거기다 심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 해커가 랜섬웨어에 심었는데 이거 협상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줘야지 이게 그 처리가 된다. 그래서 돈 빼먹는. 네. 와 이거 웃기는 놈들이지 가만. 그렇지 않나. 이게 불과 이거 작년에 났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네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게 2020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게 금천구에 있는 IT 업체가 있어요. 네, 많아요, 거기. 네, IT 업체가 네, 많죠. 랜섬웨어 그 피해를 당한 겁니다. 피해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주요 데이터 같은 거를 들어가면은 딱 볼 수 있었는지 암호화 처리가 돼버려서 나오는 거야. 그럼 못 열죠. 미치는 거죠, 못 열고. 네. 그러니까 전부 데이터가 암호화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컴퓨터 수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리 업체에다 연락 받으니까 이제 거기가 데이터 전문 복구 업체란 말이야. 네. 그 몇 군데 있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데 많아요. 네. 사실 이거 저 이름을 얘기해주면 알아요, 저 업체 이름.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인터넷상에 네, 딱 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손꼽히는 데이터 이 전문 복구 업체거든요. 네. 거기에다 연락을 이제 했어요. 이 금천구 IT 업체에서. 그러니까 수리기사가 왔겠죠. 거기서 네. 이제 파견 내보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 만져. 암호화된 거를 보더니 이거 해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 이거 해커하고 제가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사가 왜 협상을 해요? 이거 그래야지 이게 암호화된 거를 풀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게 전부 암호화돼 버리면 일 못하죠, 셧다운. 일을 못하니까 네, 셧다운이니까. IT 업체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내 협상 진행해서 몇 푼 주고 그놈들이 저 랜섬웨어 이거 저 풀어주면 해커 새끼가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할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수리기사한테 해커하고 협상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거부터 말이 안 되네요, 일단. 근데 방법이 회사는 급하니까 그래요. 위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해요, 이거 수리기사가. 해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네. 이메일을 막 주고받더니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해주기로 했어요. 협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8 비트코인을 요구하네요. 비싼데 비트코인 8 비트코인. 그러면 한 개당 그때 비트코인 한 개당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싼데. 그러면 1억 6천 달러는 얘기잖아요. 8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깝깝한 얘기죠. 네. 1억 6천 요구하니까 아마 겨우 깎은 게 한 1,000만 원 서비스 해줬나 봐요. 1억 5천에 그 효당 봤어요, 속된 말로. 1,000만 원 DC는 해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줬더니 파일이 복구가 됐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거죠. 업무 볼 수 있죠. 네. 근데 회사가 그냥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 사업 때문에 네. 이거 해커하고 협상하도록 그 수리기사한테 맡겼던 거지만 수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업체에서 바로 경찰에다가 관할 경찰에서 신고했어요. 네. 이건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네. 아마 순서 잘 밟은 것 같죠. 일단 사업체부터 살려놓고 업무부터 보고 돈 지불해놓고 이제 경찰에다 신고해서 그게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랜섬 자체가 인질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데이터 서버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랜섬웨어의 감염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기사가 감염을 시킨 거고, 근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요 경찰에 신고를 잘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이제 자신들 회사의 어떤
비밀 같은 게 이제 뭐- 경찰에 유출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그건데 제일 큰 제가 업계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자기들이 전 IT 업체잖아요. 근데 해커한테 뚫려갖고 IT 업체인 경우에? 랜섬웨어에 감염될 네. 정도로 허술하다 보안망이 이러면 이게 그 신뢰가 완전 추락한대요. 이 IT 피해가 업체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피해가 수십억 이상이 될 수가 있대요. 야, 너 눈에 못 맡긴다. 지금 눈에 그 돼 있으면 누가 들어와서 다 쳐다봐. 고객 명단부터 해갖고 다 쳐다봤다는 얘기인데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맡겨? 업체 바꿀래?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열이 받아갖고 신고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기 그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뢰도라는 것도 또 우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는 잤냐. 인질금만 맞아요. 주고 그냥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런 그 보안 솔루션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한동안 이제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랜섬웨어 해커들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불러간대요. 그럼 가면 저희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한대. 사실은 저희가 랜섬웨어 해갖고 인질금을 주고 풀었는데 걔네가 못 들어오게 좀 막아달라.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고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랜섬웨어 관련해서 신고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그거 가설을 좀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저 나중에 이렇게 쭉 이어지겠지만 네. 사실은 이 사건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네. 이 사이버 수사팀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피해자의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애를 많이 먹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먹으셨나 보네요. 예. 네. 하여튼 어찌됐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됐죠. 1억 5천 주고 네, 네.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네. 이 경찰청 산하에서 랜섬웨어 사건은 이건 지방청 집중수사 사건이에요. 아, 지방청에서 지방청 네. 집중 네. 그 수사 대상 사건이에요. 아.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사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니까 아 이거 랜섬웨어구나. 그러니까 지방청으로 보고한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고한 거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붙은 거예요. 아유. 랜섬웨어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붙은 게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대 5팀. 네. 그 김민석 수사관이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네. 김민석 수사관이 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건 하려면 이제 이거 천 물고 잘 떠야죠.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이 경우라면. 일단 저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냐? 맞아요. 비트코인 보면 되잖아요. 돈 모으고 한 비트코인. 건데 뭐. 8비트코인 줬잖아. 1억 5천 상당. 네. 8비트코인 줬으니까 이거 비트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1번이죠. 그렇다. 이 경우라면. 네, 돈 번. 왜 그러냐면 그 돈이 가 있는데 그 지갑의 주인이 어찌됐건 이 사건하고 연관 있는 놈일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갑 뒤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지갑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간 거예요. 아, 해외 월렛으로 해외 국내 월렛 거래소 지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거래소 지갑에다가 연락을 해요 경찰이. 그래서 누가 지금 그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거래소에다가 네. 8비트코인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지갑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그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외 거래소에다 네. 경찰이 요즘에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누가 그 지갑을 쓰고 있는지 협조를 했더니 3개월 만에 회신이 왔어요. 그 2021년 금년 3월 달에 회신 온 겁니다. 3월에요. 예. 명의자가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인데 명의자는 한국인이에요. 많죠, 뭐 많이 있겠죠, 뭐. 예. 한국인이 나왔다면 그 사람 인적사항이 뜨니까 당연히 신원조회 그렇죠, 예. 하게 되겠죠. 네. 그랬더니요 누구 했을 것 같습니까? 뭐 기사였겠죠. 맞아요, 그게 기사예요. 놀랍게도 네. 이 데이터 복구업체 수리기사예요. 그거 저 피해업체 그 담당 기사 A. 이 사람이 뭐 A. 차명으로는 안 해놨나 보네요, 교수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자기 딴에는 완벽한 그 이 범죄를 실현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지갑으로 넣었다가 해외 지갑으로 한번 빼기는 했어요. 근데 해외 지갑 그거 협조 요즘에는 해줘요. 해준다며요. 초창기에는 안 해줬어요. 네. 요즘에 해준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비트코인 해외 지갑은 저 협조 요청해도 잘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그 유통망이 많이 비트코인이 많이 유통망이 뚫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협조가 좀 되니까. 예. 봤더니
그때 수리해달라고 해서 협상 맡겼던 그 수리기사 있죠? 43살 먹은 A라는 그 수리기사예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해먹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만 따지면 안 되죠. 단지 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것 뿐이 없지, 랜섬웨어를 이 사람이 깔았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렇죠. 간 것만 그렇죠. 간 거지. 그러니까 그죠? 이제 네. 이거는 바로 섣불리 수사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A 편의상 A라고 그럴까요? 네. A가 피해 업체 데이터 복구를 이 담당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몇 주간 뭐라 그래, 그 협상도 하고 막 그랬잖아. 이메일 네, 주고받으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전부 압수수색을 해요. 아, 그 저기 수리기사 이메일을요. 네, 수리기사. 네, 왜? 네. 수리기사가 이메일 보여줬잖아. 네. 요렇게 8비트코인을 요구합니다 하고 지가 해커랑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탁 갖다가 저 회사에다 줬어요, IT. 그래서 IT 회사에서 보니까 해커가 8비트코인 요구하는 거 맞네. 그래서 1억 5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경찰이 한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커하고 원본 대화 주고받은 거를 빼겠죠. 네. 뺐어요. 근데 그랬더니 자작극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봤더니 네. 해커랑 통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커가 요구한 거는요. 0.8 비트코인이에요. 0.8이요. 예. 10배로 튀기한 겁니다. 얘는 8 비트코인 요구했잖아요. 네. 1,5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1,6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것 같아요, 해커는. 그런데 얘는 1억 6천을 요구한 거예요, 8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해커는 원본을 빼서 이메일 그 보니까 0.8비트코인을 요구해서 해커는. 네. 근데 얘는 회사에다가는 그 0.8을 아마 앞에 0하고 칸마를 지웠나 봐. 그리고 8비트코인 요구하는 거를 회사에다 보여준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범죄 사건에서는 기사가 뭐 랜섬웨어 간 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실제로 랜섬웨어가 일단은 이메일 상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예. 된 걸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해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본을 보니까. 네. 다만 8비트코인이 아니라 0.8비트코인을 해커가 요구하는 건데 네. 얘가 0요걸 지우고 8비트코인만 회사에다 줘가지고 돈을 10배 빼간 거예요. 아유, 그게 얼마인데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해커가 돈을 요구할 때 어디로 요구했냐면 본인의 지갑으로 입금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해커가요. 네, 해커가. 근데 얘는 지 지갑으로 받았어. A는 본인 지갑으로 받은 거예요. 해커 그쪽 해커 쪽으로 넣으면은 1,60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가 10배 받아서 1억 6천 받으려니까 이제 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계좌를 그러니까 월렛이라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해커 명의의 계좌인 척하면서 글로 집어넣도록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해외.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해커랑 협상한 건 맞구나. 네. 다만 이제 튀기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 그 사취 행위를 한 거 아니냐. 네, 차액을. 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하면 협상하는 척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렸다는 얘기죠. 나쁜 사람이죠. 예, 경찰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럼 이걸로 끝났느냐? 그랬으면 저희가 이 방송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시죠, 교수님이. 반전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A라는 그 수리업자 이 수리 기사가 단지 그러면 이 업체에서만 이런 짓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또 유추되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네요. 당연히 확정하죠. 네. 직업이 수리기사. 너무 능수능란했고요. 또. 네, 그러니까 가정이. 수사 범위를 이거는 확대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에서 저는 좀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원래 형사들이 자 이거 게임 끝났잖아요. 네. 10배 튀겨갖고 1억 3천만 원 띵겨 먹은 거예요. 네. 사건은 끝난 거예요. 네. 이걸로 잡아다가 그냥 사건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랜섬웨어 누가 깔았는지도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근데 이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수법의 여죄를 확대를 그렇죠. 이게, 훌륭하네요. 이거 판단컨대 이놈이 이 건 하나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이 사람을 신청을 합니다. 네, 네.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뭐까지 했냐면 이제 거주지, 이 사람의 집, 그다음에 휴대폰, 네. 컴퓨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압수수색영장까지 같이 신청.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교수님 들어간 거네요. 체포영장 체포하면서 신청하면서 집, 휴대폰, 그 뭐 노트북, 그 데스크탑 뭐 이거 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심지어는 수리기사가 일하는 회사까지 압수수색영장 신청. 그렇게 해야겠죠. 예. 네, 업무상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하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랜섬웨어를 이 A가 직접 유포한 건 아니잖아요. 해커하고 출하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앞에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가 했는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해커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사람 수리기사라 의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3월 16일 날. 그러니까 금년이에요. 네. 이 수리기사 A의 거주지, 그 다음에 회사가, 이 본사가 성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판교 벤처밸리 뭐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요. 네. 거기 압수수색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렇게 동시에 진행했고, 또 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컴퓨터 고장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콜센터로 전화가 가잖아요. 네. 그럼 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수리기사 배정해 주잖아요. 네. 그 콜센터 상담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요 사람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 콜센터 직원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수리기사 연결해 준 사람들이니까 상담원도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크더래요. 네. 2개 법인으로 운영되는 네, 어마어마 큰 회사라고 엄청 큰 있습니다.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수리 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다 뽑아요. 아, 어디 나갔는지 어디 가는지. 그럼 다른 곳에도 해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 회사만 해먹은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 A라는 그 수리 기사 요놈이 아무래도 초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그 출장 가면서 했던데. 네. 이제 특히 랜섬웨어 따지겠지. 네. 그 업장을 다 뽑는 거야. 요걸 뽑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센터 쪽 그 전화 간 거를 다 뽑아가지고 역 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김복준이가 콜센터에 전화했으면 저 콜센터 걸 까가지고 역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나 수리 의뢰한 적이 있어요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데이터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팀 그렇게 하고요. 다른 네. 한 팀은요. 그럼 또 다른 팀이 또 투입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 명이 가서 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콜센터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 집에 가서도 또 집 뒤지는 팀도 있고 그래요. 네. 집에 이 광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광명 아파트 네. 산다고 그래요. 네. A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검거하려는데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차를 미리 알아뒀어요 경찰이. 차 번호까지. 체포영장은 발부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짜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선생님 차를 들이받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득달같이 내려오죠. 네. 차주. 그래서 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체포영장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경찰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방방 뜨거든요. 네. 체념한 것처럼 체포영장 보여주니까 체념한 것처럼 그냥 저항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드러났구나 이렇게 판단했나 보네요. 그 순간 이 사람 내려오자마자 이 사람 동행해서 휴대폰 내놓으쇼. 압수. 네. 컴퓨터 노트북 내놓으쇼. 압수.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범행 다 인정했대요. 1억 3천 해먹었다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사기 및 그 컴퓨터 등 업무 장애 방해 그 죄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일단 구속했어요. 구속은 일단 됐네요. 이 사람은 이제 구속시켜놔야지 일이 편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 분석해요. 네. 구속시켜놓고 자 노트북하고 컴퓨터 같은 거 휴대폰 다 압수했잖아요. 네. 그거 정밀 분석하는 거예요. 그 정밀 분석하면서 나 이번에 배운 건데 네. 노트북에서 컴마 ENC 네. 이렇게 확장자로 이 암호화된 거 ENC 이렇게 그게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그 피의자 거기 나와 있었던 얘기죠. 네,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저장돼 ENC라는 데 확장자로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봤더니 노트북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 ENC라고 확장자 해놓고 그 속에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있더라는 거야. 그거 있으면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막 오염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수리하는 척하면서 그걸 계속 이게 그랬던 감염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발견하는 순간 야 이거 다른 해커노마 깔은 거를 해커노미 깔은 거를 협상 봐주면서 차일 땡겨 먹는 게 아니고 요 ENC 확장자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들고 다니는 걸로 봐서 요 놈이 수리하면서 직접 깔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안 나왔으면 네, 네.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네. 야 이거는 직접 가서 수리하는 척하면서 지가 까는구나. 지가 깔고 지가 수리해주고 돈 먹는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그거만 있으면 안 되거든. 네. 랜섬웨어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백도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백도어. 백도어 프로 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컴퓨터 교수님? 원격으로 침입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랜섬웨어 그 유포하기 위해서 이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백도어 프로그램하고 랜섬웨어 그거 두 개를 이용해야지. 감염시키는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 두 개가 이 사람 노트북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 어. 경찰이 수사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해커 자작 사이에 협상 봐주면서 차액 띵겨먹는 범죄가 아니고 이거는 수리하는 척하면서 지가 오염시키고 지가 수리해주고 지가 돈 먹는 놈이다라는 인식이 딱 된 거예요. 자작극으로. 예, 이건 사건이 이제 이때부터 커진 거죠. 상당히 커진 거지. 경찰이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장난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 그냥 중간 네. 발언 죄송한데 이 업체는 어쨌든 1차 업체는 지금 신고를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래서 수사가 개시가 네. 됐는데 그럼 이렇게 했다면 이거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뭐 백도어 프로그램까지 나오면 이전에 감염하고 돈 뜯어 먹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저 콜센터에다 해가지고 이 수리 기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수리하러 갔던 업체 다 뽑았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인데 그거 큰 뽑았어요. 업체들만 많이 네, 나왔는데. 큰 업체들 다 뽑았어요. 그럼 거기는 다 신고 안 근데 들어온 거죠? 거기에다 적용해봐야 돼 이거. 신고가 이제 안 안 들어온 했던 거죠? 거죠.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지금 안 상황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 교수가 아까 네.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 이유에. 아. 예. 그럼 경찰이 당신 피해 입었어요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아우, 이렇게 해야 되는 난리 거예요? 났대요. 비협조적이고 안 한다는데 왜 쫓아다니냐고 난리치고 업체에서 오히려 예. 애 먹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 설득하느라고. 아니 지나가다가 주순 금덩어리 가지고 저 당신 잃어버렸나요 물어봤더니 아우 내 금덩이 왜 아니에요. 아니라고 발표 뛰는 거나 아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아까 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명색이 IT 업체인데 니들이 랜섬에 오염되는 새끼들이 뭐 이제 니네한테 어떻게 맡겨 그 신용 하락할까봐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손해보고. 근데 근데 그것도 경찰이 찾아낸 거예요. 오히려. 근데 교수님 그것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비용 튀어나간 거는 법인 손실인데 그거는 어차피 고객들 그 사용 비용으로 올려가고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뭐 그렇죠. 손해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돈 다 거기다 얹어 먹지. 얹어서 먹겠지. 이 사용료 올려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해커하고 협상하면서 차액 뜯어먹는 걸로 알고 시작이 됐다가 예. 그놈을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고 네, 백도어 백도어도 프로그램을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가 확대된 거야 이거. 아. 야 이거 봐라. 이것들 이거 지금 해커가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직접 깔고 지들이 저 풀어주고 돈 먹고 하는 거 아닌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가 확대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 백도어가 뭐냐면 고객이 컴퓨터 이제 그 신고하잖아. 네.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와서 뜯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지가 수리기사가 고쳐온다고. 네. 가지고 가서 그 회사에 입고한 다음에 거기다 백도어 프로그램을 깔아요. 저장장치에다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깔으면 그 컴퓨터에 있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염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염탐하면은 이게 아마 단가도 매길 것 같아. 야, 이 매출이 상당한 회사,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회사, 네. 뭐 이런 것 등등이 백도어를 통해서 다 염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단가 매기는 거야. 이제 얘가 수리할 때 얘는 1억 요구해도 꼼짝 못 하겠다. 이건 뭐 5천만 원만 요구하면 되겠다. 1억 위해서 백도어 깔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경제사범이죠 어쨌든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돈만 빼앗고 뜯으면 되는데 견적까지 낼 정도면 상습 아니에요. 그 백도어가 거기에 쓰인 거예요. 상습이죠. 견적까지 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업체별로 예, 백도어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 수리 맡긴 업체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 정하는 거야. 아 나쁜 놈이네. 그 컴퓨터 수리 맡길 때는 뭐 단순한 뭐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 이상 같은 거를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뭐 그러면 그거만 고쳐주면 되는데 얘들은 그걸 가져가서 거기다 백도어를 깔아갖고 염탐을 해. 이거 돈 좀 되는 회사에 돈 요구해도 꼼짝 못할 회사야. 그러면 랜섬웨어를 깔아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안 열리잖아. 일단은 랜섬웨어를 깔아갖고 작동되는 건 한 10일 이후 정도 암호화돼서 이제 먹통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일단 고쳤다고 보내는 거지. 백도어 깔아서 염탐하고 랜섬웨어 심어놓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작동되게.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다 고쳤으니까 수리비 주고 가져가서 막 이제 일하다가 요번 사건처럼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암호화돼 가지고 먹통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신고할 거 아니야. 그때 랜섬웨어에
웨어에 이게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 푸는데 해커랑 협상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네 시한폭탄까지 심어놨으면.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 백도어 깔으면 원격 조정해가지고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뒷문이란 뜻이잖아요. 백도어 자체가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고객 컴퓨터가 전부 랜섬웨어 깔으면 암호화돼가지고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저기 맞아요.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기 제가 방송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관련해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조주빈 N번방 사건 TV에서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 탐정 업체를 갔는데 탐정학과 교수다 보니까 갔는데 그 최고 이제 명문대학 출신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그 개발자로 안 하고 사이버 탐정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운 거지. 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교수님 제가 랜섬웨어 시범을 보여드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돼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는 안 풀린대, 죽어도 안 풀린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파는 상용 랜섬웨어가 있는가 하면 개발하는 랜섬웨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해커들이 자기 전용 그 암호화해 갖고 랜섬웨어를 쓰다가 최근에 이게 일종의 수익 시장이 되다 보니까 랜섬웨어를 이렇게 좀 판매하거나 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시장에서 이게 유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피해가 많대요. 그 심지어는 특히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업체들이 가끔 자기들한테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 뭐 관련된 예약 업체나 뭐 그것도 좀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교문 있잖아요. 그런 업체나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 말고도 요즘에 어플이나 이런 거 교수님도 되게 많이 깔아 쓰시잖아요. 그런데 신상 정보 관련된 어플 업체들이 막 긴급해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푸는데 진짜 풀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대요. 하도 기가 막힌 놈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게 최고의 수단이지 신고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물어본 게 그럼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안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야, 니네가 IT 업체라고 서비스하고 돈 받는 놈들인데 니들이 랜섬웨어에 그 오염될 정도면 니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맡겨? 이런 신뢰도의 이거 저하 요인을 가져오니까 회사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돈 주고 쓱싹 그냥 그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다고 봐야죠. 예. 고객은 단순하게 고장으로 수리를 맡기면 이 수리 기사들이 가지고 가서 저 백도어로 염탐 다 하고 단가 먹인 다음에 이제 그 수리했다고 보내놓고 며칠 있다가 그 심어놨던 그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암호화시켜. 그럼 다시 신고 들어와서 이제 자본인한테 오면 지들이 이제 해커랑 협상한다 그러면서 돈 빼먹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거예요. 아이고 한동안 재미졌겠네요 이거. 이거 잘해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단지 이 수리기사만 그 수리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래요. 아까 두 개 법인이 합쳐갖고 콜센터까지 두고 수리기사가 큰 회사예요. 뿌리는 네. 회사잖아요. 아주 큰 회사예요. 네. 이거 이름 확 얘기해봤다. 안 돼.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데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회사에서 직원 관리를 너무 못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나중에 많이 민다도 책임져야죠. 이거. 책임은 졌어요. 네. 입건했어요 나중에. 네, 기업에서. 휴대폰 이제 분석해야겠지 그러면. 네. 요놈 휴대폰 분석해갖고 수리 기사들끼리 요거 랜섬웨어 관련돼서 유포 이런 거 모의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거기 있는 요 사람 혼자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법인 AS만 전문으로 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요거 그랬더니 그 휴대폰 보니까 이게 허름하기는 해요. 자기들끼리 이런 대화가 있어. 야, 마음 놓고 프로그램 걸어도 돼. 데이터 복구할 때 우리가 제작하고 유포한 그 프로그램은 확실히 지워야 돼. 증거를 지워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리했다고 그러고 돈 받고 이제 그 해줄 때는 지들이 그 랜섬웨어 심었던 기록 있잖아. 네. 그거 확실하게 삭제해야 된다. 네. 이게 조언 주고 받는 거야 삭제해라. 수리기사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한두 사람 아니네. 어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제일 싸가지 없는 게 그 휴대폰 그 문자 내용에 보니까 아까 염탐한다고 그러잖아요. 백도어 깔아가지고. 염탐한 내용에 거기 안에 보면 그 뭐 이 그 컴퓨터 그 운영자가 웹툰 같은 거 좀 성인 웹툰 같은 거 이런 거 본 거 이런 게 이제 뜰 거 아니야.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이 새끼 이거 나한테 맡긴 저 염 누구 말이야. 얘 보니까 이 새끼 점잖은 척 다 하더니 맨 이상하게 뭐 저 음란 만화 같은 거나 보고 말이야. 이거 생각보다 틀린 놈인데 막 이런 거를 빈정거리면서 대화하는 것도 휴대폰 그 문자에 다 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염이 왜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염, 김, 박씨나 뭐, 최씨로 하지. 아니, 염 씨는 다 족보가 같은가? 그러면 우리는 야, 단일 염 씨인가? 일성 일본이에요. 큰일 나요. 단일 염 씨? 예, 딴성으로 바꿔주세요. 소금 염 씨? 김이박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세상 많은 게 김이박이라 정씨로 저희 다 친척이에요, 염가는. 네. 정씨로 합시다. 네. 아니 김이박으로 하라니까 정씨도 변명 안 되는. 염탐을 한 염씨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랬어. 불꽃염자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백도어 깔아가지고 맡긴 사람 그 사생활 영역까지 들여다보고 지들끼리 이 장난으로 빈정거리고 하면서 사기치는 대상자잖아.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자를 사생활까지 캐내갖고 지들끼리 대화하면서 수리기사끼리 빈정거리고 욕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게. 응?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 나왔단 말이야. 그 누가 저기 겁나서 AS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 대화 내용 쭉 따라가다 보니까 네. 네 이름 나왔어요. 4명. 예. 네. 이제 아까 A라는 놈 나왔죠? 네. A는 이제 기존 해먹은 거고, 네. B라는 43살 먹은 친구, 네. C라는 43살, 네. D라는 37살, 네. E라는 48살. 얘들이 쭉 나온 거예요. 전부 금천구 5명이네. 일대 담당이래요. 아, 금천구 거기 일대 이제 IT 단지, 구로 네. 디지털 단지요. 담당력 있잖아. 예. 금천구. 가산디지라고 두 개 큰 기관. 요게 아마 금천구 일대 담당하는 5명이 했나 봐요. 돌아가면서. 네. 요게 다 나왔어요. 휴대폰에서 빈정거리고 하다가 다 걸린 거지.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거 추적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다 잡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사 콜센터에서 통화 내역 저 손님이 전화한 거 네. 그거 다 뽑아갖고 역추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접수 내역을 접수 내역.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역추적해서 네. 2020년 12월 달부터 금년 3월까지 네. 3개월분 이제 이걸 다 뽑아가지고 얼마 됐어요? 수리한 업체를 전부 다 뽑았어요. 네. 이 수리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가서 이제 일일이 그때 수리 맡기셨죠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그게 협조가 안 된다. 염 교수가 얘기한 그 부분이야. 큰일.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맡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경찰들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피해자를 압수수색도 못 하잖아, 이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야지 뭐 압수수색.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면서 피해자 조사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똑같은 거야 이것도. 분명히 그 즈음에 해먹었단 말이야 이놈들이. 네. 그런데 피해자 조사하러 가니까 피해자들은 나몰라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이게 법인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인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 개인의 경우에는 내 재산이 축소가 된 거니까 빠진 거니까 열받아서 난리를 신고를 치지. 하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뭐 손실금 처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뭐 회계 부정이죠 사실은 그걸 해갖고 어떻게 손실금으로 처리를 해버려야지 신용이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계속 말씀드린 고객의 손해로 가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이용하는 그렇죠. 고객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마해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하잖아 범죄를. 계속 피해 입을 수도 있잖아요. 대응이 안 범죄자들이 되는데. 계속 크겠지. 예, 그 걔네는 이거 신고 안 하는 범죄인데 나 계속해도 뭐 그렇지. 법인에서 겁나서 신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더 해도 돼. 잘못된 범죄자 간땡이만 버지게 이게 붙게 하는 거라니까요. 범죄 조장이야 조장. 예,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협조를 안 해요, 그래? 이게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2명의 수사관이 네, 아까 김민석 수사관 포함해서 2명의 수사관이 40명 정도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그 피해자를 보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네.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있죠. 네, 그 다음에 회계업체, 네. 그리고 병원 이런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치명상이네 다. 피해자들이 거의 협조가 안 돼갖고 하여튼 그 40명을 추려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수사관들 3명이 돌아다니면서 피해 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네.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설득을 어떻게 경찰관이 저기 수사관. 거꾸로 피해 신고하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염 교수 말씀하신 내용 이게 대다수 범죄 수법은 똑같아요. 고장난 그 컴퓨터를 수리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들이 가지고 와서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 염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용 다 보고 네. 이제
수리됐다고 보내요. 열 뒤에 랜섬웨어가 쫙 작동되면서 먹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들한테 전화하면 얘들이 갔다가 협상하면서 돈 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 정도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정말 그 설득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그 몇 군데의 협조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니고 몇 군데. 네, 다 못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리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있으니까 랜섬웨어 오염됐다. 아, 네,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하고 혹은 와가지고 출장 수리해주고 갔는데 네. 며칠 있다 랜섬웨어에 오염됐다. 요 공통적인 그런 그 진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왔다 가고 즉시 랜섬웨어가 깔리는 게 아니야. 한 열흘 정도 텀이 있어. 그래야지 의심 안 하잖아. 저도 의심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문 엔지니어들이 수리를 해주는 그 데이터 복구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의심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이거 절대적으로 믿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악용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건 이들이 수입이 짭짤하니까 계속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돈 엄청 받아간 거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 기사들 나머지도 대부분이 네, 이런 털어야 짓을 되니까. 했다는 거. 네, 그러면 네. 아까 A 기사한테서 이제 그 랜섬웨어 프로그램, 백도어 프로그램 노트북에 있는 거 발견했었잖아요. 네, 네. 그럼 얘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음.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랜섬웨어 푸는 프로그램도 네. 풀어주는 키 프로그램이라고 예, 해요. 키. 언락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네. 그것도 또 이제 이들한테서 발견이 됐어요. 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요놈들은 공모한 게 맞는 거죠. 지들은 네. 키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하고 네. 또 이제 신고 들어오면 해커랑 협상한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지가 오염시켰으니까 지가 키 갖고 있잖아. 네, 네. 그걸로 풀어주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해먹은 건데 이게 저 수사할 때는 유용하게 썼다고 그러네요. 그 키 프로그램을 이제 수사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네. 40개 정도에서는 포기한 데도 있어요. 돈이 워낙 비싸니까. 아,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막 나가니까. 요구하니까 아예 네. 쳐라 못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놈들이 갖고 있던 키 프로그램 형사들이 가지고 와서 네. 거기서 풀어줬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그 봉사활동까지 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검거해야 되죠. 이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서 차례로 수리기사들 이제 쫙 검거 들어갔고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키 프로그램 그거 이거 압수해가지고 얼마나 그걸로 답답했겠어요. 네, 업체 다 입장에서는. 풀어주니까. 돈이 없어서 못 풀면 더 열받죠. 네. 참 큰일이네. 얘들 보니까요, 뭐 이 수법이 여러 가지예요. 컴퓨터 수리가 이제 그 속도가 느려서 이거 맡겼더니 이제 이놈들이 거기 가서 참 나쁜 짓들 많이 하네. 나 이거 잘 봐야 되겠더라고. 서버 케이블을 몰래 뽑아놓거나 아, 서버 케이블을. 오히려 고치러 와가지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감염이라고 거짓말하고 복구비를 막 뭐 몇천만 원 받아먹거나 그러니까 이런 장난도 해요. 서버 안에 그 컴퓨터 여러 개 병렬되는 걸 뽑아놓고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감염됐다고 거짓말해갖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뜯어먹은 그것도 거예요. 사기죠. 그것도 사기. 아유. 응? 그다음에 뭐 USB 같은 거 단순 불량인데 그것도 랜섬웨어 그 오염됐다고 거짓말해갖고 돈 뽑아먹고. USB 오류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아시잖아요. 몇천만 원씩 아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꼭 뭐 랜섬웨어 깔아가지고 빼먹는 것뿐만 아니라 출장 가가지고 고치는 척하면서 딴 거 망가뜨리고 왜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러 가서 못된 놈들 뭐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자동차 뭐 고쳐준다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거 딴 거 살짝 저 고장 내놓고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하고 돈 빼먹는 거 옛날에 꽤 많았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 참 단순한 걸 가지고 와서 막 속이는 거야. 단순하게 그 USB 단순 그 불량 같은 것도 막 랜섬웨어 오염됐다고 그래갖고 돈 튀기로 받아먹고 이런 것도 많이 들켰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수사 잘한 겁니다. 진짜 잘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사 A하고 B가 텔레그램 대화한 게 나와요. 텔레그램으로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뭐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랜섬웨어 제작자가 나와요. 그렇죠. 프로그램 제작자는 수리기사 C예요. C가 만든 거예요? 네, C가 만드는 거예요. A, B, C, D, E 있었잖아요. C라는 놈이 좀 잘 돌아가나 봐요. 요게 만드는 거예요. 천안에 거주하는 놈이라는데 얘가 만들어가지고 그 기사들끼리 공유한 거예요.
다섯 놈이서. 그러고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경찰 입장에서는 A하고 B의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랜섬웨어, 범죄에 이용되는 랜섬웨어를 만드는 C를 찾아낸 게 굉장한. 그 범행 도구를 C가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갈아온 거네요, 그냥. 예, 천안에 거주하는 그 C. 예, 그래서 얘 노트북 발견했더니 역시 나왔어요. 거기에서 지가 개발한 거. 이게 2020년 작년 12월 달에 자체 제작했대요. 네. 그래 만들면 저만에 처먹었으면 안 걸렸을지도 몰라.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네. 검거는 A가 맨 처음 됐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C가 만들었다며요. 네.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범행을? 같이 한 거예요, 거의 동시에. 모의해서. 아. 다 프로그램 다 깔아준 거예요. 논아준 거예요. 아, C가 A한테 주고 만들어서. B도 주고 C도 주고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해먹자. 그러면 개발한 사람이 맨 먼저 하잖아요. 칼도 먼저 가른 놈이 그렇겠죠. 칼 먼저 칼질한다고. 네. 그것도 해먹었으니까 걸렸죠. 자체 제작해갖고 이걸로 돈 벌자고 그 5명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내가 이거 개발했어. 이걸로 해먹자. C가, 예. 이렇게 그 모의한 게 텔레그램 대화에 다 나와요. 그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얘들 해먹은 거 다 했는데 5명 전부 다 적발이 됐고요. 네. 얘들 하나같이 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커랑 저 이메일로 협상한다고 그러면서 그 한 거 있잖아요. 네. 이메일 조작 같은 거 한 것도 다 근거가 나왔고. 아, 지들끼리 왔다 갔다 그냥 네. 해커인 척하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역할 분담한 아까 거네요. 그 해커는 C입니다. 아, C하고 협상하면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지들끼리도 해먹은 것 같아요. 지들끼리 어떻게? C는 0.8 비트코인만 받으면 되는데 네. 얘는 8 비트코인 받았잖아. 백도어로 워낙에 그 회사가 막 짱짱하다는 거 생각하니까 10배 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은 도둑놈들끼리도 속여요. 아, 그러니까 A가 그렇게 큰 돈을 빼먹고서는 B, C, D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네, 그냥. 안 한 거지. 아이, 쓰레기. 야 이거 네가 이메일로 해커라고 활동 좀 해. 응. 그럼 나하고 문자 좀 주고받아. 응. 그러니까 야 얘가 한 1,500만 원 빼먹자. 응. 그럼 0.8 비트코인 내가 올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는 이 회사 그 백도어로 염탐했는데 여기는 1억 5천 빼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 조작해갖고 8 비트코인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C한테는 그렇게만 주고. C한테는 1,500밖에 안 갔겠지. 이를테면. 이거 웃기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이메일 조작하고 복구비 부풀리고 이게 다 하고. 근데 5명 말고 나중에 4명 더 추가로 수리기사 입건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대적이에요. 그 AS가 돼요. 그 업체는 완전 작살 났겠네요. 작살난 거예요. 다 잡혀 다 들려갔는데 뭘 AS로 어떻게? 9명, 10명이 수리기사 다 걸린 거고. 에이. 그래서 이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수리업체 대표자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네. 입건했어요.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사기죄 성립되죠. 네. 그다음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는 죄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타인 정보 훼손.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침입죄. 네, 네. 그다음에 악성 프로그램 유포죄. 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이놈들 다 구속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 이거는 시스템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암호화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거 저 돈 빼먹는 거 이거 랜섬웨어 범죄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송 나가고 나면 우리 구독자님들 수리업체다가 이 새끼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 컴퓨터 수리 맡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거는 극히 일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단 끝에 그렇게 개인이 맡기는 거는 그렇게 큰 돈 요구할 수 없지요. 그놈들이. 네. 이건 회사 단위로 요구하니까 막 몇 억씩 빼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시중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업 감사 관련해서도 그 감사 중에서 조사받는 일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들은 사례가 뭐냐면 그 랜섬웨어가 이제 실제로 외국에 있는 해커가 침입을 해서 깔아놓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다 보면 그 일부지만 전산실 직원이나 내부자에 의해서 랜섬웨어가 깔린 것 같고 이걸 외부로 얘기하면 우리 기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 제가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 제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잖아요, 교수님.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다 수사상으로 필요한 자료니까 확인만 하고 다 돌려주거나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랜섬웨어 관련해서 기업 신용도를 너무 높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는 문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내부자의에서 어차피 뭐 저기 해커도 틀어먹는데 나도 한번 털어먹어보지 이렇게 협박해도 뭐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제가 일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신고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 이제 일 처리를 솔직히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나 기업 윤리적으로는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사실은 준 내부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 그 그렇죠. 컴퓨터의 전산망을 드나들으니까. 서버나 이런 것들을 관리 유지 보수해줄 정도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돼 있거든. 예. 그 유지보수 계약도 장기적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내부자에 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잘 안 되고 시시하고 넘어가거나 이거를 신고되지 않은 악용의 자기 수익 모델로 하는 내부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추정이지만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산 유지 보수 관련해서 뭐 제가 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고객이 한 10,000명쯤 돼요. 그럼 제가 솔직히 뭐 배달 어플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 사장이라 치죠. 그러면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템만 가지고 내가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산 관련해서 이걸 유지 보수를 아웃소싱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그 전산 유지 보수 업체나 또는 뭐 파견 나온 전산 관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손실 보상을 한다던가 이런 약관이 좀 그거는 계약 네. 단계에서 해요. 네. 그 회사하고 어떤 일정한 회사가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네. 우리 컴퓨터를 수리 유지 보수하는 관련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운다 하는 그런 계약 관계를 맺기는 맺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고 네. 일정 부분의 재산 나중에 뭐 소송이 들어가도 또 뭐 돈 하나도 없는데 소송 들어가면 받을 것도 없으면 개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의 법인을 자격을 주는 이유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 소송을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자격 요건을 갖춰놓고 그런 데하고 기초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교수님 아시겠지만 경찰 포함해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분들이 주로 적용받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주로 받잖아요. 당연하죠. 민간인도 받겠지만 근데 그 서버 유지나 관리 보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도 취급한 사건 중에 핸드폰 사설 AS 있잖아요. AS 기간이 지나면 그거 센터에서 안 되잖아요. 1년이나 2년. 지금 2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핸드폰 1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뭐 액정이 깨졌다던가 뭐 칩이 나갔다던가 그래서 사설업체를 가는데 사설업체에서 핸드폰을 살리면 그 내부에 있는 걸 다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 패턴까지 두고. 근데 이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이제 그거 많이 적발됐잖아요. 뭐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보통신망법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처벌을 하긴 하는데 저가 자꾸 이제 처벌주의자로 좀 비칠지 모르겠지만 남의 그 뭐 남의 자부지간 뭐 그 지적자산 관련해서 보수나 AS 하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던가 하면 좀 누진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처벌 규정은 깐깐하게 돼 있어요. 있는데 되게 약해요. 실제로는 교수님 다 1년 이내 징역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그 역시 또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유출 때문에 여자분들 수십 명이 좀 피해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수리를 맡겼다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핸드폰 맡길 때는 뭐 거기도 다 돼 있잖아요. 뭐 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안 유지하고 맞아요. 뭐 각서는 쓰지만 실제로 뭐 이게 유출된 거 관련돼 네가 안 찍었으면 되지 왜 그런 걸 찍어가지고 그 유출시켰냐 뭐 아니 그게 악용하지 않고 지만 보면은 관음증 걸린 놈이 남의 거 갖다 놓고 여성 휴대폰이라고 그러면 네. 해수욕장에 찍은 사진 지가 보유만 하고 보고만 있으면 걸릴 일도 없잖아 그놈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믿어야지. 굉장히 세상부터 너무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홍콩에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 하나 있었잖아요. 여자 관계 좀 복잡했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누구지? 있어요. 근데 그분 핸드폰 유출되고 나서 그때 홍콩의 여배우들 관련해 갖고 짐모 씨인데 그 남자 배우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면 그 수리기사 3명이 그걸 보고
돌려버렸는데 실제로 구글에 검색하면 그게 다 떴거든요. 그래서 홍콩 연예계가 초토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컴퓨터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장 장치가 있는 것들을 수리하는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처벌 아주 강력하게 왜 그러면 이게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홍콩 자체가.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인 건 저장 장치라 이게 지금 서버도 저장 장치고요, 교수님. 핸드폰도 저장 장치고 USB도 저장 장치잖아요. 근데 저장 장치가 옛날 같이 그냥 뭐 단순하게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오만 일상이 심지어 제 스마트폰에 제가 어디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엿보거나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락을 걸어하고 돈을 뜯어먹는다? 이거는 제가 흉기 난동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 1대 5팀 네. 김진광 형사, 양방원 형사, 김민석 형사, 남상욱 형사, 공태웅 형사, 김영대 형사, 이현실 팀장 뭐 등등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네. 지금 염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고 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이거는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다. 이 얘기를 이분들도 했어요. 네. 이분들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 컴퓨터 관련된 이 범죄자를 특정하는 거는 쉬워요. 용의자를 추정하는 건 전문가예요. 그거는 IT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는 거는 분명히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추적을 하는 경로가 어려운 거 이게. 그러시겠죠. 네, 그게 네. 이제 이 컴퓨터 범죄의 어떤 문제점인데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이게 알게 모르게 40여 명의 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신고 하나도 안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1억 5천 뜯긴 회사에서 일단 돈 주고 수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수면 위로. 네.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경고를 준 거예요. 수리업자라든지 이런 그 업체에 네. 엄청난 경고를 준 겁니다, 지금. 네. 이게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니네 잡아들인다. 그리고 좀 얘기한 것처럼 정통망법이나 특별법 만들어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40여 명 같은 경우는 이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안 하던 그런 뭐라 그럴까 아쉬움이 있죠.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노출이 된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노출이 된다. 경찰에 신고해도 절대 그거 유출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출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제가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걔네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 피해를 입었다. 근데 피해 안 입었대. 난 그런 적이 없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전 고객을 속이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왜?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 회사하고 거래 관계를 가지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죠. 예. 고객들이 피해자인 건 맞죠. 예, 그러면 그냥 과단성 있게 우리가 한번 락이 걸려갖고 우리가 운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좀 사기 피해를 당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건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럼 누가 뭘 할 사람 없거든요. 뭐 전산망으로 뚫고 들어왔다던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제도가 바뀔 수가 전 없다고 봐요. 특히 계속 말씀드린 제가 그 전산상에 있잖아요. 유출된 거 있잖아요. 유출된 거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범죄 피해에서 가장 인정을 안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옛날에는 성범죄였는데 내가 성범죄 안 당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디지털 수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지털 수치심. 실제 용어가 있어요. 뭐냐, 기업에서 자기들이 이거에 유출되거나 공격당한 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유출시키면 안 된다. 이래서 계속 방어적 입장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자양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기업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내가 염건영 교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야. 그 회사에서 피해 당한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자신들 회사하고 거래하는 고객들을 속이는 행위니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발견하면 막 그냥 발표하는 게 맞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교수님. 그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업체에서 이걸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성 좀 하시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사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그 구트럭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무참히 그냥 발표해 버리면 피해 진술이 애초에 안 돼 버려요. 아니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런 그 수사 기능적인 측면도 이제 피해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거 발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이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뭐 아시잖아요. 저번에 한 업체에서 너무 불량하게 위생 관리를 해갖고 피해자가 왕창 발생하니까 전국에 있는 업체 700개 가까이 음식이 안 팔리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도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하게 협조하고 문제가 된 걸 빨리 해서 그 원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기업 문화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피해 입은 것 자체를 은폐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좀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어느 순간 고객이 아는 순간에는 완전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미봉책고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당연한 거지. 겁니다. 그건 그 기업 윤리에 관한 어떤 측면인데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 윤리에 관한 어떤 문제죠. 그거는 그거는 맞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고객들한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교수님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뚫린 게 아니잖아요. 해커가 침입을 해갖고 보안자 피해는 마찬가지지. 궁극적으로는 뚫린 거랑 마찬가지. 근데 어쨌든 내가 그 AS를 그냥 선인으로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당하게 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잘못한다고 피해 입은 걸 얘기를 하네요. 깝깝한 얘기예요. 네, 깝깝한 얘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수리 맡겨가지고 내 개인정보가 유포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놈들한테 뭐라고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럴 거예요. 네, 적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고 앞으로는 컴퓨터 없이는 못 살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컴퓨터 없이는 못 살으니까 자기 컴퓨터 관리만큼은요.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뜯어가는 거 나는 그래서 내 컴퓨터 어떻게 관리해요? 노트북하고 그거 망가지고 나면 수리 맡겨서 이게 믿고 맡기는 데가 있어요? 저야 뭐 그냥 그 센터를 믿죠. 제가 뭐 삼성 노트북을 쓰면 삼성전자 AS 센터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삼성. LG를 뭐 쓰면 LG도 노트북 나오니까 LG를 맡게 되는 거고. 뭐 저 중소업체들도 가전업체 좋은 거 많잖아요.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유비쿼터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가전이 컨버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컴퓨터 관련된 거니까 컴퓨터 전문 엔지니어가 사고를 친 건데 요즘에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요즘에 스마트 냉장고 아시죠?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동돼 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거기 뭐 버튼 하나 갖고 다 하는 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냉장고를 고치는 기사분도 이제는 거기서 뭘 봤는지 뭘 눌렀는지 인터넷상으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함 뒤에는 편리함만큼의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내가 이 버튼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해서 엄청나게 편리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또 어떤 그 위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쓰고 많이 하는데 저장은 최소화해요. 저장은. 그리고 특히 이제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근데 아주 그게 뭐 직접 나가면 내 얼굴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그것처럼 불쾌한 게 없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좀 저장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이제 문서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내 나름대로 그 문서를 좀 보존하고 하는 거 락 걸어주고 암호 걸어주고 뭐 이런 거라도 그냥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런 그 인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인질화해서 예, 돈을 빼앗는데 미국에서 용어가 보통 나오잖아요. 랜섬웨어라는 것도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나온 용어인데 랜섬 자체가 뭐냐면 실제 랜섬이 뭐냐면 총을 갖다 들이대고 인질한테 여기 관자놀이에 대놓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안 해주면 쏴죽일 거야 이거나. 아니면 몸에다 폭탄을 두른 상태에서 돈 안 가져오면 여기 있는 애들 유치원에 다 폭파시켜 죽이겠다 이런 걸 랜섬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자체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해킹이나 바이러스식으로 쉽게 쓰는 용어인데 용어를 지칭한 것 자체가 뭐냐면 아예 그 기업을 초토화시키거나 개인의 그 데이터베이스 초토화시킬 정도로 아주 살벌한 거에 랜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켓티어나 뭐 이런 식으로 돈 뜯는 이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인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불편하다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 이게 저는 랜섬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해커들의 에너지원이라고 봐요. 예. 신고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랜섬웨어 사건은 네. 경찰청 단위로 하는 거예요. 네. 일선 경찰서에 랜섬웨어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직보예요. 지방청 단위로. 그래서 지방청 단위에 있는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직장해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 관련돼서는 경찰에서도 이 중요성을 엄청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차 없이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고속도로에 트랙터 막 수십 대 갖다 막아놓고 길 못 가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네. 요거는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아마 가장 최근 사건을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봐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너무 좋은 거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알아두시면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